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책, 이 책입니다. 출간되지 않은 책이고 서점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는 어마어마하게 자수성가를 이룬 사업가이자 투자자 그런 사람이고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카페에서 활동을 하셨고, 자기소개는 어제 했지만, 학벌이 되게 좋지 않고 되게 가난하게 자라서 부모를 일찍 여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수백억 달의 자산을 이루고, 어마어마하게 회사를 경영한 그런 부자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간이 되지 않은 책인데도 베스트셀러, 그리고 동아일보의 칼럼 리스트로 기고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필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신 그런 분의 책이에요. 이분이 강의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제자들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글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책을 어디서 구하냐고 해서 알아봤더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세이노의 가르침 하고 하면 어플리케이션도 무료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3장,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학벌, 자격증 등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학벌이 빈약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요. 우연히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게 됐는데 높은 보수를 받으려면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영어를 공부해야 됐대요. 당시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영어도 못했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으로 한 학생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4년만 공부하면 영어 도사가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루에 2시간씩 4년? 하루에 4시간이면 2년이겠네? 8시간이면 1년이면 되겠네? 16시간이면 6개월? 18시간 동안 공부하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말인데? 한번 미쳐보자. 그래서 밥도 안 먹고요. 밥도 조금만 먹고요. 외출이나 목욕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루에 2끼를 최소량으로 먹으면서 혼자 영어 공부에 미쳤대요. 5개월 후 치른 첫 토플에서 570점 이상을 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미 8군에 있는 미국 대학의 분교로 이제 갔어요. 괄호하고 누가 미 8군에 있는 대학 분교를 알아준다는 말인가? 라고 써놨죠. 어쨌든 그 점수를 학부 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고3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토플 점수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여러 분야를 공부했대요.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지 않고 자꾸 돈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자, 대리운전이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그런 일은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 한 푼도 없다면 그래도 그 일을 하래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기계적인 일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기를 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에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자, 종잣돈을 모으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학력이나 학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6개월 이상 집중해서 무언가를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이분 영어를 배운 것처럼. 휴학도 좋고 휴직도 좋다. 백수라면 더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직업이 없으시다면, 전업주부라면 완전 축복받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어중간한 직업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직업이 없으신 분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새로운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죠. 어디엔가 틀어박혀서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 라면 1개도 많다. 그냥 씹어 먹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번역가도 하셨어요. 영어 그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1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인류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더욱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정말 잘할 수 있고 인류대를 갈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최상위를 할 수 있으면 하래요. 가난을 탈출하는 걸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을 탈출하는 건 아주 쉽고요. 학벌, 인맥 이런 거 형성하기가 좋대요. 최소한 최상위 레벨로 공부를 하면 자기가 공부한 만큼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문직 종사자,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나 봐요. 전문직 종사자는 어떨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전문직들은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른대요. 마케팅, 경영, 고객 만족, 재테크 같은 것을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대부분 바가지를 쓴다. 괄호, 새겨들어라. 나는 부동산을 팔 때 구매자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를 제일 좋아한다. 저 아는 분도 이 얘기를 했어요. 상가를 파시는 분인데 의사가 사는 게 가장 좋대요. 의사가 상가 빌딩 건물을 가장 비싸게 사간대요. 잘 모르니까. 반대로 내가 전문직일 때는 이런 거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겠죠.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이야기예요. 팔 때는 시세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게 내놓는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는요, 잘 모르니까 비싸게 내놓는데요. 싸게 사기가 힘들겠죠. 이런 물건 막 고집 부리니까 저는 이거 아니면 안 팔아요. 돈에 또 아쉬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는 부동산 매입 시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전문직이건 간에 언제나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이다. 예컨대 바쁜 의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런 의사의 수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들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전문직이라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자, 우리가 실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벌이고 전공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다. 실전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실전을 치르느라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 쉽지 않다. 내가 젊었을 때 닥치는 대로 배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저는 지금 작가로서, 강사로서,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새로운 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를 배워야 되는데 실전에 막상 뛰어들면 너무 그것만 하기에도 벅차서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뭔가 되고 싶다면 작가가 되고 싶다,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런 게 되고 싶으면 지금 그냥 마케팅도 배워놓으시고 경영도 배우시고 세무도 배워보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걸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나는 집이 먼 직원들에게는 회사 근처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살라고 요구하곤 했다. 회사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생한 지식을 축적해 내일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이 정글 속에서 우뚝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란 뜻이다. 일터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강사분이 이 책을 읽고 또 세인도 선생님과 통화도 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만나봤대요. 아주 옛날에. 만나본 지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락처도 알겠죠. 그 분이 세인도 선생님 되게 존경했고 이 책에 나온 대로 살아서 정말 성공하셨어요.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강의 수입을 얻는 그런 유명 강사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세인도 선생님 말씀처럼 퇴근을 할 때 바로 도서관이나 서점에 대학교 도서관 서점으로 퇴근을 해서 책을 문 닫을 때까지 읽고 집에 와서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다른 걸 계속 공부하고 다른 거 투자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됐죠.
너무 멋지죠. 성격에 맞는 일을 하여라 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는 자리를 비우면 환자를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상인은 점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놀러 갈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육체적 현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강의를 하니까 제가 자리를 비우면 만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죠. 상인은 점원에게 이걸 아웃소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격이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은지 남한테 맡기는 게 좋은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이제 내 성격에 맞는 걸 해야 한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될 사람 차이가 있대요. 부자가 될 사람은 이제 본인은 이렇게 했대요. 일간지들은 물론 경제지들도 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자신문 같은 전문지도 봤대요. 전자신문은 말 그대로 전자를 전공하고 그쪽 일을 하는 신문이 뭐 전기신문도 있습니다. 저도 뭐 전자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일들이 되게 많죠.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때로는 지방지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뭔가 돈벌이가 보이게 되면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들을 구독하는 시기예요. 가장 신문을 많이 보았던 시절에는 30개가 넘는 신문을 보기도 했대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을 모두 찾아내 6개월 이전부터 구독하라. 내가 그 사업을 하기 6개월 전부터 읽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물론 도서관에 가라. 여러분 도서관에 신문이 되게 많아요. 도서관에 가서도 옛날 신문부터 다 신문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헌 책방에서 잡지의 과월호를 1년치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전에 3륜 용달차가 있던데 나는 헌 잡지들을 2대 분량이나 산 적도 있다. 이 책이 20년 전에 나온 책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휴대전화로 많은 신문을 다 볼 수 있어요. 어플 온라인으로. 정말 좋은 시대죠. 스크랩 할 필요가 없어요. 캡처해서 혹은 공유 기능을 해서 내가 혼자 쓰는 밴드나 카페 같은 데다가 착착 저장할 수 있어요. 기사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죠. 자, 세이노 선생님은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했대요. 하지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 있던 일은 딱 하나 음향기기밖에 없었대요. 다 모르는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무슨 일에 뛰어들던지 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 그 분야를 공부하라라고 목을 놓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하였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하였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됐고 DBase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 있었던 것도 근 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자, 이분이 컴퓨터 전혀 몰랐는데 몇 달 동안 밤을 새가지고 공부하니까 MS-DOS와 DBase를 떼고 프로그램도 짜서 팔 수 있었대요. 대단하죠.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도 의사 선생님이 밤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한 거였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마음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면 밤 시간을 희생해서 충분히 몇 달 만에도 이룰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 그 덕에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업 이외에서는 사업에서 손해를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를 착착착착 해놓으니까 사업에 손해를 본 일이 없대요.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알면 즐겁다. 모르면 어떻다? 괴롭다.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허들의 일부터 제대로 하라라고 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신입 여사원이 들어와서 이제 복사나 커피를 시키면은 이런 일을 하려고 취직한 게 아니에요 라고 불평불만을 한대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인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컵을 잘 헹궈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조금 넣고 갠 다음에 다시 물을 많이 채워서 그렇게 향을 살아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다 준 사람들의 각각의 기호, 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여 놓고요. 그 기록한 것을 탕비실에 붙여 놓아서 그 직원이 결근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누구한테 어떻게 커피를 타다 줘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이게 바로 지식 경영이라고 합니다. 커피, 설탕, 프림 등이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통계로 만들어 현재 이러저러한데 이렇게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또 해야 되고요. 종이컵이 너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럼 머그컵으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이런 걸 제안을 하는 게 커피의 본질이래요. 그리고 팩스는 어때요? 팩스 보낼 때 상대방이 팩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며 보내는 직원 역시 100명 중에 1명 꼴도 되지 않는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 작은 글씨들을 보내면 팩스가 뭉개버린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든지. 근데 이런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은행 심부름? 이런 거 되게 간단해 보이죠. 나는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납부한 적도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되게 망가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허드렛 일이 결코 허드렛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다.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는 날이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그 제도가 시작되고 난 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왔고 돈과 시간을 펑펑 쓰다 보니 중산층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이 그대로예요. 근데 주 5일제라고 와 신난다. 주말에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외식할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 씀씀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주 5일제 이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는 사람은 더 벌고 월급이 그대로인 사람은 씀씀이만 커져서 돈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든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싸진다. 노예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00만 원씩을 더 찍어내는 조폐 공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 생활일 뿐이다. 노력하라. 서장훈, 농구선 서장훈 씨가 그 얘기했어요. 뭐 즐기면서 하면 성공한다? 자기는 농구를 정말 피나게 열심히 했대요. 정말. 즐기지 않고 정말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봤을 때 정말 프로의 세계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 채 자기 최면에 빠져서 살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예를 들면 나는 뭐 대단해.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최고야.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난 정말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고 많이 아는데? 이렇게 자기 최면에 빠져 살면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은 대부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세상에게 돌린다. 부모가 빽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배우자가 맨날 바가지를 긁어. 이렇게 배우자가 복이 없네.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드네. 아니면 뭐 나랑 같이 하는 동업 파트너가 엉망이라서 이 사업이 안 되네. 이렇게 계속 원인을 세상에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세상이 학벌이나 인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느니 등등. 실패한 자들은 핑계는 길고 긴 레파토리를 이룬다. 명심해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 이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독서, 인터넷 이런 것만 잘 여러분 활용해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책을 깊이 있게 읽고요. 인터넷에 관련 분야, 여러분 관심 분야 검색을 하면서 댓글까지 다 보는 거예요. 댓글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물론 막 이렇게 한쪽으로 편협하게 쏠려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분이 미군 부대인 대학에 다닐 때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화장품과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부유층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팔았던 적이 있대요. 아줌마들은 팔았지만 남자 대학생이 그런 걸 판 적이 없대요. 스팸햄을 팔 때는 그 요리법까지 자기가 알려줬대요. 결국 한 명의 고객을 만나게 되면 그 부자 고객이 다른 고객을 또 소개해 주었고,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서 사전 주문을 하는 고객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알게 된 원칙 몇 개. 첫 번째,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두 번째, 절대 오늘의 이득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부자들은 끼리끼리 산다는 것. 네 번째,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주변의 모든 부자들도 언젠가는 내 고객이 된다는 것. 내가 나중에 누구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아는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연예인이 내 고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압구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만뒀다고 해요. 자, 누가 이런 말을 한대요. 그냥 편하게 일하고 조금 벌겠다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좋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계속 살아라. 아무도 안 말린다.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 어떤 회사의 신입 격리 여사원으로 입사한 독자가 이분께 연락을 해서 성공하는 법을 물어왔대요. 그때 이렇게 답했대요. 격리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컴퓨터 실무에 대해서도 도사가 되어라. 당신이 없으면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일을 하고 지식을 쌓아라. 주어진 일 이상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재테크보다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성공하고 더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먹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려면요, 배고픈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지 말고 부자들이 먹었을 때 와 맛있다 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배고픈 사람들만 맛있는 음식으로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대요. 배부른 부자들이 먹어도 맛이 있다는 소리가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돈방석에 앉게 된다. 호떡 하나를 팔아도 맛을 연구하여야 하고 버터는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 또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광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입소문이라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 경쟁이 없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서 들어간다. 세 번째, 그 업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업종을 버리거나 혹은 현상 유지만 하게 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는 다소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그 두려움은 지식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나도 모르면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기껏해야 책 한 권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리로 믿어라. 이렇게 지식을 쌓고 능력 개발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투자를 모르면 두려워요. 투자를 알면 두렵지가 않죠. 근데 지식이 많이 생기면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니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라 라고 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노력과 시간을 축소시키려면 자신이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야 한다. 지식을 늘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이지만 그걸 축소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요즘 그런 시대가 됐죠. 뭐 SNS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회사에서는요. 이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 부서별 회식은 아주 가끔씩 허용했지만 개지랄 떠는 술판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술은 절제하며 마셔라. 예, 술 막 흥청망청 먹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20년 전에. 정말 대단하죠. 자, 요만큼 남았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읽었고요.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네요.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 3장, 4장 함께 했어요. 다음에 세이노의 가르침 마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